계속 사교육을 쓰게 되고 그 돈이 1년에 무려 25조가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경쟁력 있는 아이는 선한 마음,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투자, 도덕성,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자가 돼야 좋은 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좋은 일 하고 싶어도 못하죠. 유태인들은 태어나자부터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 줍니다. 돈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잘 써야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을 다스려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를 지금부터는 시험 잘 보는 아이가 아니라 창의성 있고 선한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바꿀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어머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르제 자산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존리입니다. 아마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큰 성공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를 부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다 간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정말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될까? 또 왜 부자가 돼야 될까?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 하죠. 이 자녀들을 부자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부자가 많이 나와야, 특히 선한 부자죠. 부자들이 나와야 그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세상을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특히 이제 동양 사회에서는 부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쓰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생각도 했고요. 심지어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야단을 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다 어른이 돼서 할 수 있어. 그 치명적인 잘못된 교육인 거죠. 돈은 부자가 되는 거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리의 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는 복리, 돈이 돈을 버는 그게 아주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 잘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죠. 그분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투자했다고 합니다. 남달랐죠. 그래서 평생을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큰 많은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만약에 돈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자녀들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비해서 점점점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않은 사람의 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연금, 퇴직연금을 통해서 백만장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죠.
근데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일을 잃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제는 아주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직업의 선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특히 조선시대 때는 과거를 붙으면 다 해결됩니다. 권력도 갖게 되고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되고 또 돈도 생기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부에 매달렸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직업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상하게 부자들이 저 사람은 부자가 안 될 것 같은데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대로 자녀를 부자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과거로부터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를 제일 잘한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녀들을 저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유태인의 전 세계 인구가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은요. 전 세계의 20%의 자산이 유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저는 내가 살던 미국에 가보면요. 어디 가나 유태인 이름이에요. 대학교 가면 건물들이 유태인 이름이고요. 또 병원 건물 이름도 유태인 이름이고 다 유태인 이름입니다. 굉장하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유태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유태인은 왜 부자가 됐을까? 그래도 우리도 유태인이 한 거를 조금 카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찍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13살에 한다고 그래요. 여자아이는 12살이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던 동네가 유태인 동네라서 너무 잘 알아요, 유태인들을요. 그래서 바미츠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13살인 경우에 굉장히 큰 파티를 열어줘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유태인 친구 초대받아서 큰 호텔 아주 그 아이가 일생 동안 받는 그런 그 행사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3살에 그 성인식을 치르면서 친척들이 이 아이를 경제 독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와서 이 아이한테 3가지를 갖고 온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옵니다. 두 번째는 시계를 갖고 와요. 신기하죠? 손목 시계를 갖고 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아라. 그리고 복리, 돈이 일하게 하는 시간이 길수록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돈을 갖고 와요.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이는 돈이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태인 아이들의. 그럼 13살짜리 아이가 그 6천만 원의 큰 자금을 가지고 이제 돈을 일시키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정적인 거는 아이가 일찍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유태인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돈을 일시켜라 하는 거에 철저한 거죠. 그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들 이름이 다 누구 이름이죠? 유태인 이름입니다.
JP 모간, 모간 스탠리, 살로몬 브라더스, 리만, 제가 이러던 라자드 다 유태인 이름이에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일찍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요, 한국에 와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유태인들은 13살부터 하는데, 12살부터 하는데, 우리는 몇 살부터 투자할까? 우리 1살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직원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캠페인을 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훌륭한 투자가로 만들자. 했는데, 좀 시간이 너무 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보험은 괜찮은데 투자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트라이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일찍 시작해라. 1살이라도 어렸을 때 투자해라.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누구보다 일찍 투자하고 누구보다 늦게 팔아라. 그 여러분들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손자가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부모님 다 같이 그 아이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유태인들이 부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부분 투자할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투자할 돈이 왜 없을까요? 잘못된 데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는데 그 아이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이 아이한테 금융교육, 그 다음에 투자를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막대한 돈 어디다 쓰고 있죠?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옛날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험 잘 보는 아이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도 취직시험이라는 게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시험을 보니까 옆에 애보다 더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계속 사교육을 쓰게 되고, 그 돈이 1년에 무려 25조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 25조가 우리 아이들 창업자금으로 쓰이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강력한 국가가 될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데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투자할 돈이 우리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돈으로 쓰이지가 않고, 우리 아이를 시험 잘 보는 아이로 기르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너무너무 아까운 돈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쓰이는 사교육비가 아이를 위해서 투자가 된다 그러면, 그 돈이 20년 동안 투자가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작게는 5억, 크게는 10억 정도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창업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중국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교육이 잘못된 교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다 부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를 경쟁력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은요, 경쟁력이 높지가 않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누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더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의 부자들은. 여러분들 이미 그런 부자들이 나오고 있죠. 게임 회사 사장들
게임에서 찾은 사람들 몇 조의 돈을 갖고 있죠? 새로운 기업들 다 시험 잘 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거를 관심이 많은 아이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부를 일으켰습니까? 놀랍게도요. 대답은 공통점입니다. 뭘까요? 나는 항상 궁금한 게 많았다. 호기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그리고 투자를 일찍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도덕성이 높았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답답한 거예요. 왜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국에 보면 이제 금융, 돈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또 그 많은 돈을 잘못된 데에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출산율 세계에서 꼴찌죠. 아이를 괴롭히는 거를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결과 많은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행복도도 세계에서 꼴찌고 또 부모님의 노후 준비도 미안한 얘기지만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 부자 될 수 있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가 부자가 돼야 나의 노후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되죠. 하루라도 빨리 유태인처럼 아이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 사교육비를 투자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막대한 돈을 필요 없는 국영수에 저렇게 쏟아부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고로요, 유태인의 교육 방식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태인은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무조건 다른 아이랑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한테 질문하라고 가르치죠. 유태인은 질문입니다. 질문. 알고 싶은 게 말하라. 근데 한국 교육은 이런 거죠. 그래서 유태인 교육은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풀어놨을 경우에 다 너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잘하게 되면 부도 같이 따라오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모든 분야의 유태인들이 정상을 이루고 있죠. 영화배우도 유태인, 월스트리트에 있는 엄청난 부자도 유태인, 은행장도 유태인, 대학교 총장도 유태인, 다 유태인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똑같은 길을 가라고 하죠.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놓아놓고 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는 대신에 똑같은 시험을 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아이는 이리로 가고 이 아이는 절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시스템을 아직도 강요하고 있는 걸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막대한 돈을 쓰고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지쳤죠.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다 같이 해야 되고 거기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거를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시험으로 하려고 하는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취직할 때 취직 시험이 아예 없습니다. 어느 분야도 없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커스는 우리 아이를 부자로 만들기.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시험 잘 보는 아이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경쟁력 있는 아이는 선한 마음,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투자, 그 다음에 그런 도덕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자들 중에서 당신은 왜 부자가 됐냐고 얘기했을 때 대답한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게 확산이 돼야 돼요. 더 이상 공부를 잘하는 아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아이들은, 경쟁력 있는 아이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걸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남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부자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만난 많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안타깝게도 돈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대부분 편한 거를 찾게 되고, 편한 거를 찾을 수밖에 없죠.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스포츠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유태인은 결정적인 게, 여러분들 부자가 된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는 거 이외에도 유태인은 전통적으로 엄마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거기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이들이 대화를 할 대상이 누굴까요? 엄마가 아닙니다. 학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이 25조, 1년에 25조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년이면 100조입니다. 그 100조가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접목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중국, 그리고 거기가 이스라엘, 인도, 이런 나라가 다 차지합니다. 한국, 일본, 안타깝게도 못 나옵니다. 이게 계속 현상이 된다 그러면 그 훌륭한 기업들은 전부 외국에서만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교육관,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이 손자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주고 실행하고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처럼 우리 한국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자가 돼야 좋은 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좋은 일 하고 싶어도 못하죠. 유태인들은 태어나자부터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 줍니다. 돈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잘 써야 된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돈을 다스려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돈을 다스리라는 거 굉장히 멋있죠. 돈을 일시켜라. 네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네가 돈을 일시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시킨다는 게 뭐죠?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어려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민족을 도와줘라. 그래서 미국의 많은 유태인들은 엄청난 돈을 주이시 센터라고 그러죠. 유태인 커뮤니티에 도네이션을 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소비를 투자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단순히 시험 잘 보는 아이들로 만들지 말고요. 선한 부자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사교육 금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사교육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워요. 왜 사교육을 금지시켰을까? 그 이유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살 권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우리의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교육인 겁니다. 인지가 나오지 못하는 교육이에요. 바꿔야 되죠. 아이를 지금부터는 시험 잘 보는 아이가 아니라 창의성 있고 선한 부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바꿀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이 깨워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아이를 경쟁력 있는 부자, 특히 선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태인이 왜 부자가 됐는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전 실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